그러니까 이 매출 성장 파이 자체가 한 100억에서 300억 단위로 매년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성장이 이렇게 하다가 확 급격한 커브를 타면서 고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탄탄하게 천천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매출이.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10만 명을 넘어서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도 이제 재무적인 기준, ROE, PER, PBR, 부채 비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차트가 추세를 돌리거나 매물대를 뚫기 직전 혹은 뚫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차트와 재무 그리고 사업성까지 따져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봄직한 좋은 기업들, 정말 인생 주식이라고 꼽아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따로 선정해가지고 자세하게 기업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 주식 코너에서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봄직한 종목들, 굉장히 알짜 종목, 좋은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리니 꼭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뭐 급등 예상주라든지 추후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할 만한 종목들도 분석해서 주식 소개팅 코너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두 개의 이 재생 목록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급등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정말 투자에 봄직한 좋은 기업, 재무와 차트 사업성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K컬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엔터 문화 자체가 전 세계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이나 이제 뷰티 산업이라든지 이 엔터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 지금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뷰티 산업까지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그쪽에서 이제 붐업이 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는 서구권의 이 엔터 산업이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맛봤습니다.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JYP는 여러분들이 이제 굵직하게는 모르더라도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돌들이 사실상 이제 2등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엔터로 유명하거든요.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한 2등 정도는 탄탄하게 대부분 깔고 가는 엔터 산업이 또 JYP라, 딱 1등 하면은 뭐 BTS, 뭐 블랙핑크 이런 거 떼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탄탄한 사업성 유지하고 있는 건 JYP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서구권의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산업들이 굉장히 붐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뷰티 산업 자체가 엔터 산업과 좀 유사한 경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엔터가 그 시장 자체를 활로를 뚫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면 그 뒤를 뷰티 산업이 좀 따라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비욘세라든지 뭐 카다시안 패밀리라든지 여기서 뷰티 산업을 해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과 연계시키면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전지현이 바르는 화장품이라더라, 이효리가 쓰는 화장품이라더라 하면 따라 사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소비를 끌고 가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권이라든지 유럽권에서도 K뷰티 산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리콘2라는 기업이에요. 이미 이제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는데, 사실 주가가 한 차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까지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 제가 실리콘2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역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기업 분석 같이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7,000원 가격대 지지라인을 받치면서 상장했을 때 여기 저항을 맞았던 자리죠. 그리고 재작년 22년도에도 7,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고 23년도에는 이 7,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은 이후에 돌파하니까 그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매물대로 자리 잡았던 이 7,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원 가격대를 바닥으로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월봉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주봉상이나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7,000원 가격대가 매물대로서 단단하게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저항으로 맞았던 자리를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확인시켜주고 한번 추가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7,000원 아래는 받쳐주는 7,000원 지지를 확인시켜주는 캔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7,000원 가격대를 어느 정도 바닥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8,500~6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분할로 이제 담아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정고점 부근인 10,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실적인데 지금 현재 실리콘2의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거의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 25년만 되더라도 순이익이 한 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지배주주 지분 가치는 2,570억이 예상됩니다. 물론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PER 기준으로는 뭐 7배 정도 그리고 690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대략적으로 한 7천억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2~3천억 정도는 시총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매출이 이제 세 자릿수 단위 뭐 500억, 600억, 한 1,000억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 이제 21년도부터 막 1,300억, 1,600억으로 뛰더니 작년이죠. 2023년도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매출이 뛰었습니다. 3,500억으로 뛰었고 올해는 5,000억, 내년에는 7천억으로 뛸 걸로 예상이 돼요. 뭐 500억 뭐 이런 단위로 뛰고 있었어요. 이 기업 자체가 뭐 500억에서 100억 늘어나고 그다음 뭐 300억 늘어나고 그다음 300억 뭐 또 300억 매출이 매년 한 300억 정도 캐파로 크다가 이제는 막 무슨 2천억 정도 캐파로 뛰더니 또 2천억 2천억씩 뜁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성장 파이 자체가 한 100억에서 300억 단위로 매년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성장이 이렇게 하다가 확 급격한 커브를 타면서 고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탄탄하게 천천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실리콘2 매출이.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랑 이제부터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시게 되면은 ROE가 무려 30%대. 제가 두 자릿수만 나와도 고속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ROE가 이땐 성장을 많이 안 할 때니까 지분 가치 대비해서 20% 정도 나왔습니다. 뭐 18년도에는 애초에 순이익이 40억밖에 안 돼서 ROE가 뭐 30%가 뭐 40%가 나왔다고 하지만 좀 상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수백억 단위로 순이익이 나오는 단계에서 ROE가 30%대를 찍어준다. 심지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도 30%대를 찍어준다. 이런 고속 성장을 계속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실리콘2는 추가 급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OE라든지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이고 그 다음에 PBR은 제가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봅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도부터 갑자기 부채 총계가 300억에서 1,100억으로 늘었어요. 저는 이 부채가 늘어나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외형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300억 캐파에서 이때는 100억이었어요. 심지어 원래 한 160억 정도의 부채 총계에서 170억, 111억 이렇게 줄어들다가 300억으로 갑자기 뛰더니 23년 작년에는 막 1,100억으로 순식간에 막 부채가 막 한 3배 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증가를 하죠. 이 근거에는 뭐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외형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형 확장이 되고 있다? 일만 벌리고 돈을 많이 못 벌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몸집도 커지고 있는 기업인 겁니다. 성장도 빠르지 실속도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OE가 탄탄하고 부채 비율은 좀 늘었다 하지만 외형 확장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고 있다. 시총이 지금 5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한 충분히 1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ROE가 30%면은 정말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 좀 떨어진다 해도 뭐 한 20%에서 20%를 왔다 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대비해서 주가 2배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죠. 뭐 1000억대에서 놀던 매출이 지금 벌써 7천억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뭐 이제 조 단위 매출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리콘2가 뭐 하는 기업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뷰티의 선봉장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 자체를 통해서 해외에 계속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도매라든지 소매, 사업자들 혹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 확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CA 사업자들을 통한 요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풀필먼트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출 비중이 한 14%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노하우가 좀 부족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제품은 괜찮은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현재 이 실리콘2가 나서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실리콘2에 판매하고 있는 그 화장품 제품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잘 팔려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실리콘2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제품을 많이 판매시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매출 비중 1등인 브랜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매출 비중 상위 10개 브랜드가 대부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거의 2배가량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브랜드가 잘 나가거나 그 브랜드 제품이 좋아서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기업이 사업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상품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 매출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필먼트 부분 실적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접 미국 아마존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게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다가 보니까 15%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외 유통망 확보에만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상대로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비 부담도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단계라 나중에 이제 뭐 K뷰티 이런 쪽에서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커머스 이용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 어떤 방향성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 뷰티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요 20개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뭐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주요 20개 국가 화장품 수입국에서 한국 제품 화장품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이 기반에는 K-팝 가수들의 글로벌 투어를 시작으로 또다시 높아질 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소비자의 K-뷰티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2016년도, 17년도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6년도, 1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뭐 과거에 동방신기, 보아, 뭐 아니면 슈퍼주니어 이런 소녀시대 이런 단계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좀 이제 많이 먹어줬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오는 뭐 4세대 아이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는 3세대, 4세대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뭐 서구권 시장이라든지 유럽권 시장, 뭐 북미 시장이라는 유럽 쪽에서도 먹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16년도, 17년도, 18년도가 그게 활로를 뚫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K뷰티 호감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동남아 쪽에서만 혹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그쳤다면 본격적으로 서구권까지 장악에 나서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뭐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만 잘 팔리던 한국 화장품이나 뷰티 산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거라는 겁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도 보시게 되면 실리콘2가 미국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한국이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다른 데도 많지만 서구권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거죠. 탑10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조선미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요 COS
RX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미녀 이 하나 브랜드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실리콘2라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 좀 중저가 브랜드에서 아직 제도권에 올라오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들을 발굴해내가지고 키워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브랜드가 점유율 1등이었어요. 매출 비중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1등이 됐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물론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떡상을 시키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판매율을 올리게끔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전략을 아주 실력 있게끔 진행해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뭐 조선미녀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게 휘청거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도 이런 거를 매출 비중을 끌어올릴 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좀 걱정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이 올라가면서 실리콘2가 거기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건데 지금 원앤올리 전략으로 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화장품 수입 국가 중에서 한국 점유율이 8월에 잠깐 떨어졌다가 9월에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1위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7월 달에 한국이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 국가 중에서 점유율이 1등이었어요. 8월 달에 잠깐 2등으로 내려왔다가 9월 달에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 추이가 뭐 20% 정도 미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먹히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향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도 먹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화장품 시장 안에서 지금 원래는 색조 화장품 쪽으로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 쪽으로 많이 매출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권이나 뭐 러시아나 뭐 유럽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성장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인디 화장품, 어떻게 보면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노출을 시켜주고 마케팅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조선미녀나 스킨1004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러시아에서 먹힌다라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보거든요.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저는 좀 대단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가 글로벌 내에서 한 12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벌 화장품 요 산업에서 한 12등 정도 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지금 매출 비중이 6.5%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 이제 글로벌 입지가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화장품 시장 내 기초 화장품 비중이 미국 화장품 시장 내 기초 화장품 비중이 아시아권 국가 대비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는 뭐 스킨이라든지 로션 같은 이런 기초 화장품 있잖아요. 이런 매출 비중이 좀 작아요. 사실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기초 메이크업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얼 메이크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화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게 또 아시아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듯 안 한 듯 원래 내 얼굴이 이렇게 이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생얼 같은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구권 쪽은 이런 쪽 비중이 낮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확장 파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초 화장품 비중 자체가 화장품 시장에서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아시아권, 중국, 한중일 캐파인데 글로벌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3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기초가 탄탄해야 화장도 잘 먹고 색조가 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뷰티 산업은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보다도 한국이 굉장히 좀 경쟁력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외모나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아권도 그렇고, 오히려 서구권 가면 외모 신경 그렇게 저는 많이 안 쓴다고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K뷰티 쪽이 영향력을 보여줄 것 같다. 화장품 수출액 추이랑 비교한 이제 실리콘투 매출액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중국을 제외한 한국 화장품 수출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실리콘투는 전체적인 한국 화장품 수출 중에서도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실리콘투가 압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올타뷰티라는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뷰티 리테일러입니다. 얘네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구권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기초 스킨케어 화장품 매출 비중이 좀 작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타뷰티가 미국 건데 스킨케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게 트렌드가. 그래서 올타뷰티 전체 매출 중에서 스킨케어 카테고리 매출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매출은 떨어지는데 스킨케어 카테고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실리콘투죠. 여기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 매출이 그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침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초 스킨케어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경기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게 또 실리콘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 동남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픽톤 토코보 선스틱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업명이 뭐 원핸드, 벤튼, 편강 한방 피부과학연구소, 픽톤, 에이드 코리아, 뭐 이건 기업명이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지만 브랜드는 우리가 좀 알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 헤이미쉬, 벤튼, 편강울, 토코보, 마리앤메이, 포멀비, 뭐 클렌징 밤이나 선크림, 에센스 크림, 선스틱, 아이크림 이런 건데, 솔직히 브랜드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한 개도 몰랐거든요. 뭐 여성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선스틱 토코보가 동남아나 뭐 남미에서 잘 나간대요. 동남아에서 지금 이 헤이미쉬 이것도 지금 엄청 잘 나간다 그러고,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 기초 화장품을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판매 통로를 통해서 잘 판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떡상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실리콘투가.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 아직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들을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내가 지분을 취득한, 실리콘투가 지분을 취득한 그 브랜드들을 계속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브랜드를 발굴해서 그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그 브랜드 판매를 올려주는 전략, 굉장히 이제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유명한 제품은 뭐 실리콘투가 나서서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투 매출액 추이 자체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 화장품 브랜드들 지분 인수한 효과가 또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적기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실리콘투 7,0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현재 8,000원 중반대 가격에서부터 7,000원까지 분할 매집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10,000원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화장품 코스메틱 쪽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데믹뿐만 아니라 엔터 산업이라든지 공연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불경기를 지나서 호경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지금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그리고 판매 통로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도 나와 있거든요. K뷰티 브랜드 자사 플랫폼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도 화장품 만드는 기업 중에서 저는 클리오라는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저런 이제 플랫폼 말고 화장품 진짜 만드는 기업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클리오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그룹도 저는 괜찮게 봐요. 뭐 코스맥스 말고도 코스맥스, MBT 이런 기업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 MBT라든지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실리콘투 추가적인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한국의 K뷰티 대장주니까 지금의 이 매출 엄청난 성장세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매출이 500억에서 무려 7천억까지 뛰었습니다. 뭐 12배 넘게 성장을 한 거죠. 이런 기업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추후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꼭 요 실리콘투 통해서 대박 수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단타장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더 좋은 종목, 돈 되는 영상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